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지속되는 반도체 부족,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 중국 도시의 록다운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원유 가격은 치솟고 있고 니켈, 리튬 등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급격한 상승은 전기차 시대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테슬라는 역대 최고의 1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했고 일론 머스크는 여러가지 경영과 관련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과 함께 테슬라의 경이적인 성장 원동력은 무엇이고 그리고 향후 3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1분기 판매는 전년 동기비 68% 증가한 31만 48대였습니다. 전기차에 사운을 걸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 전기차 판매도 늘고는 있지만 99,100대로 테슬라의 판매 갭은 전년비 대비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종을 고수익 차종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어 왔지만 작년 2분기부터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타 메이커 대비 반도체 조달 관리를 잘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SUV와 제네시스 차종 등 고수익 차종 우선으로 생산하면서 올해 1분기 최고이익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6.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1년 만에 13.5%포인트 상승하여 19.2%까지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고수익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률 10% 이상이 작년 2분기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이러한 높은 경영 실적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을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 조달에서 장기 계약을 늘리면서 타사보다 서플라이 체인을 잘 관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반도체에 대응하여 타사에서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변경 기술력도 있었습니다. 반면 많은 관심이 쏠렸던 리비아는 반도체 조달 실패로 생산이 원활치 못해 주식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사양이 다양화 전략을 일찍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코발트와 니켈 등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 원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은 인산철 배터리 탑재를 경쟁사보다 일찍부터 운영해왔습니다. 물론 인산철 배터리 가격도 인상되었지만 NMC계 배터리보다는 여전히 코스트 이점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는 라이벌과 다른 가격 운영 전략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메이커가 딜러에 제시하는 MSRP를 변경하는 것은 대개 모델 체인지 시점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딜러를 경유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테슬라는 이러한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21년 3월 초 36,990달러였던 모델 3의 기본 트림 가격을 46,990달러까지 인상하였습니다. 가격 인상액이 만불 1,200만 원이고 인상률은 무려 27%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머스크는 현재 주문에서의 납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일부 차종의 납차는 23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차량 가격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후에 부품 코스트와 물류 코스트의 상승분을 미리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32년 자동차 회사 경험에서 이런 전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자신감, 결단력 그리고 가격 인상 폭은 타 업체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파괴적인 이노베이션, 이에 환호하는 팬덤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일론은 굳게 믿는 것 같습니다. 모델 3보다도 가격대가 높은 모델 Y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그 효과가 배가 되어 1분기의 차량 평균 단가는 전년 동기비 12% 상승하여 54,000달러 이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벤츠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높은 판매 가격 인상보다는 인센티브를 대폭 줄이고 고수익 차종 중심으로 판매하면서 평균 판매 단가를 높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의 평균 판매 단가는 21년 1분기 2,105만 원에서 20% 증가한 2,529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생산 판매의 시대가 돌아오면 다시 치열한 판매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다시 높은 인센티브를 쓰게 될 것이고 일부 업체들은 가격 인하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가 되면 테슬라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결산 발표 시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3, 4월에 가동 시작한 베를린과 텍사스의 공장 능력을 합치면 테슬라의 생산 능력은 약 2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이 능력은 작년 BMW, 벤츠가 판매한 양과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40만 대 능력이 텍사스 공장, 50만 대 능력이 베를린 공장에서는 지금 모델 Y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주당 5,000대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업 개시일로부터 약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2분기 상해 공장 일시 정지 영향까지 고려하면 22년 올해 150만 대 생산은 달성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1년 대비 50%가 늘어난 것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장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생산 대수는 연간 2천만 대입니다. 이런 장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향후 수년간은 연평균 50%로 생산 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0% 이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공격적인 상품 런칭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판매 대수의 95%를 모델 3와 모델 Y 두 차종으로 매출 올리는 심플한 사업 구조였습니다. 일론은 상품 전략과 관련하여 23년에 사이버 트럭, 24년에 핸들과 페달이 없는 로봇 택시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FSD는 약 2주마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완전 자율운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서플라이 체인의 복잡성은 증가하겠지만 성장력과 수익성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22년에 주력하는 것은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머스크는 21년부터 반복하여 옵티머스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이해하지 않고 있지만 옵티머스의 중요성은 향후 수년간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음 수익원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보험 사업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년 결산 보고에서 향후 자동차 사업 밸류의 30 내지 40%가 보험 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험 사업은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하이오, 텍사스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새롭게 버지니아주와 콜로라도, 오레곤주에서 개시하면서 미국 7개 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한 3개 주에서는 외부의 보험회사가 아니고 테슬라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운전 행동을 수치화한 안전운전 스코어를 기초자료로 하여 월 단위의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스코어가 높으면 안전하게 운전하는 운전차로 판단하여 보험료를 싸게 제공합니다. 독자 보험이 많아지게 되면 테슬라에게는 충돌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테슬라가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청구가 결정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즉 사고에서부터 수리 보험료 청구까지를 테슬라가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와 수리센터 등이 분리되면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 악몽이었지만 일론은 테슬라 보험으로 이것을 꿈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충전료도 작지만 테슬라의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충전 스테이션을 타사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공약해왔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시험 운영을 시작했으며 전 세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지 북미의 경우 커넥터 사양이 타사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생산 대수의 증가와 함께 충전 인프라의 확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완성차 조립 공장에서는 메가 캐스팅 기법을 도입하면서 모든 공정을 효율화한 결과 로봇 수를 종래에 비하여 약 30%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한 대당 생산 시간을 폭스바겐의 30시간 대비 10시간으로 단축하는 또 하나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볼보와 폭스바겐은 테슬라의 메가 캐스팅을 포함한 생산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트리니티 프로젝트를 통하여 26년이 되면 테슬라의 생산 효율을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배터리 부문에도 혁신 실행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 투자비 삭감과 원가 절감, 성능 향상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원가면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전지 양극에 포함되는 리튬입니다. 테슬라에 의하면 리튬이온 2차 전지에 포함되는 리튬의 함유량은
2 내지 3%로 차량 한 대당 약 5kg이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리사이클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바다주 리노 전지 공장에서는 주당 50톤을 리사이클하고 있지만 이것을 150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이제 리사이클 공장 것을 검토하거나 계획하거나 건설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설비 투자비의 대폭적인 삭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장 내에 있는 전지 공장 건설에 들어간 투자 비용은 종래의 5분의 1 이하로까지 축소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투자비 저감을 위하여 초기 단계는 작은 규모로 설치하고 나중에 수요를 보면서 확대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셀이라 부르는 원통형 전지를 파나소닉과 CATL로부터 조달해 왔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개발이 원조였던 파나소닉보다도 먼저 4680 배터리를 내재화하여 양산을 개시합니다. 베를린 공장에서는 22년 후반부터 4680을 양산하고 텍사스 공장에서는 22년 3분기부터 4분기에 걸쳐서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텍사스에서 생산한 모델 Y에는 배터리를 커버하는 부품을 차량이 구조조제로 활용하여 차체 경량화도 도모합니다. 이로써 배터리 대회에서 발표했던 배터리 코스트 56%를 절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타, 폭스바겐, GM 등도 높은 목표의 코스트 삭감 계획을 발표했지만 테슬라와는 시점에서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코스트 삭감 효과가 기대되는 전동 파워트레인이 800V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 그리고 24년에 양산 예정인 로보택시 등 비교적 작은 차량에 800V화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400V에서 800V로 변경하면 코스트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0V계로 변경하면 충전 부분 등 많은 항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코스트 삭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대수를 양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다지 코스트 삭감 효과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일론 머스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차량에서는 큰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800V화에 의한 이점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사이버 트럭용과 상용차 세미에서는 800V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을 기본으로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테슬라는 FSD와 보험료 수입 그리고 계속되는 원가 절감, 생산 효율 혁신 등으로 작년에는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내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